안녕하세요. 따리따리 엄마입니다. 오늘은 제가 뉴질랜드에서 이제 유치원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관한 정보를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센터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유치원 종류는 한국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유치원이 있고 공립유치원이 있고 그 다음에 사립 유치원이 있는데 보통 여기 사립 유치원이라는 말을 쓰진 않고 데이케어 센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데이케어 센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데이케어 센터라고 보시면 되고 공립유치원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거는 정말 힘듭니다. 거기 한번 선생님 들어가면은 절대로 일을 그만두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거는 진짜 힘들고, 왜 선생님들이 킨더가튼에서 일하고 싶어 하냐면 아무래도 아이들이 조금 늦게 오고 거의 한 3시쯤에는 다 집에 가고 이런 약간 학교 같은 시스템이라서 일하는 환경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다들 이제 웬만한 유치원 선생님들은 이제 킨더가튼에서 일하기를 원하는데 정말 일하기는 어렵습니다. 일하는 기회를 얻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데이케어 센터에서 일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데이케어 센터마다 다르지만 그 에이지 그룹이 다르거든요. 규모도 다르고 작은 데이케어 센터도 있고 뭐 큰 데이케어 센터도 많고 베이비반부터 프리스쿨반까지는 센터도 있고 아니면 뭐 토들러 그러니까 기준이 이제 만 2살 기준으로 2살 아래냐 2살 위냐. 그래서 2살 아래는 베이비반, 그 다음 2살 위는 이제 2살부터 3살까지 토들러, 3살부터 5살, 만 5살까지 프리스쿨반. 그래서 이렇게 다 있는 센터가 있고 또 토들러부터 있는 센터가 있고 프리스쿨만 있는 센터도 있고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에이지 그룹도 되게 다양하고, 제가 있는 센터는 좀 큰 센터에 속하는데 프리스쿨 반이 2반, 한 반에 한 20명 정도 넘거든요. 그래서 그 2반, 토들러 반이 한 20명 정도 되고 한 반, 그 다음에 제가 있는 반이 베이비룸인데 저희는 베이비룸 애들이 많아서 그 베이비 반이 있고, 저는 이제 16개월부터 24개월까지 이제 토들러 가기 전까지 그 반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센터마다 대부분의 센터가 이렇다고 보시면 되고, 공동 육아하는 그런 데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종류의 유치원이 많지만 제가 알고 기본적으로 보내는 데는 킨더가튼 아니면 여기 데이케어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킨더가튼보다도 데이케어 센터가 훨씬 더 많고요. 여기 뉴질랜드는 아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데이케어 센터가 진짜 많고요. 유치원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만 5세가 되면 이제 프라이머리 스쿨 초등학교를 갑니다. 그래서 자기 생일 되면 가고, 또 아이들의 디벨롭먼트에 따라 다른데 보통은 만 5세 생일 때 가는데 또 뭐 생일이나 그 아이의 발달 상황에 따라서 조금 딜레이 시킬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뉴질랜드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개별 발달에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한국처럼 다 같이 모여서 이걸 해야 되고 다 같이 어떤 커리큘럼에 따라서 교과서가 있고 그런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 커리큘럼 자체가 이제 자유놀이를 하는데 이제 각자 아이들의 관심도에 따라서, 그리고 또 부모들의 그런 에스퍼레이션에 따라서 이렇게 개별 발달을 체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센터 종류는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은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보통 이제 풀타임 잡이 있어요. 이 풀타임 잡은 퍼머넌트로 풀타임 잡은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고 한 반을 맡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게 퍼머넌트고 풀타임 잡이에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한 번 계약이 되는 이상 자르지를 못합니다. 저희 센터에도 이제 어떤 선생님이 들어왔는데 자꾸 어디 다쳤다 그러고 생리브 내고 뭐 또 다쳐서 생리브 내고 지금은 이제 또 뭐 병가를 한 2개월 3개월 내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도 이렇게 되면 팀원의 구성원으로서 엄청난 불편함을 주는데 또 회사에서는 자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한번 고용이 되면은 거의 못 자른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퍼머넌트 풀타임으로 이제 일하는 것이 이제 정규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정규직에는 qualified와 unqualified가 있는데 ECE, 그러니까 Early Childhood Education 이거를 공부한 사람은, 이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qualified teacher가 되는 건데요. 지금 저는 원래 작년에 여기 와서 시작을 한 게 unqualified로 시작을 했어요. unqualified는 말 그대로 이 자격증, 이 과정을 마치지 않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지원을 해서 일을 잡을 얻는 건데 쉽지 않아요. 보통 이렇게 unqualified로 풀타임을 얻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면 여기는 굉장히 뭐라고 말해야 되지? 그러니까 뉴질랜드에서 경력을 중요시 여기고요. 그 다음에 reference, 추천인, 뭐 추천하는 사람들, 그래서 또는 그 센터에서 릴리버로 일했던 사람들을 그 중에서 unqualified 풀타임 잡이 나오면 그 사람들 순서로 그냥 아는 사람들, 그리고 뭐 일했던 사람들, 뭐 릴리버로 일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뽑기 때문에 unqualified는 어떻게 뭐 트레이드미나 어떤 잡 공고하는 그런 사이트에 잘 안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쉽지 않은데, 저는 어떤 케이스냐면 그때 저는 열심히 구직을 하고 있었는데 진짜 웬만하면 다 이렇게 거절을 당했거든요. 잘 올라오는 공고도 많이 없었고 unqualified로 풀타임을 구하는 센터가 많이 올라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거 거절을 당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그때 참여하고 있던 외국인 교회, 아시안 외국인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자기 아는 사람이 그 실습하고 있는 센터에서 뭐 이렇게 찾고 있더라. 그래서 그 사람이 제가 일을 구하고 있는 것도 알았고, 뭐 그 사람 아는 사람이 뭐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한테 이제 한번 내보라고 이제 알려줘서 제가 개별적으로 그 센터 매니저한테 연락을 했고, 그래서 면접을 보게 됐고, 운 좋게도 바로 이제 잡 오퍼를 받아서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진짜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저는 뉴질랜드에서 경력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추천해줄 사람도 없었고, 왜냐면 경력이 없으니까 뭐 추천인에 적을 사람도 없어서, 그때 한국에서 제가 일했던 곳에 뭐 원장님을 적기도 했고, 어쨌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뭐 일단 unqualified로 풀타임을 구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파트타임 잡 같은 거를 릴리버라고 하더라고요. 릴리버. 그래서 이 릴리버 잡을 먼저 이제 계약을 해요. 계약을 하면은 센터에서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부르고, 이게 시간이 픽스 될 수도 있는데 픽스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부를 때도 있고, 센터마다 이게 돌아가는 상황이 너무 다르고, 큰 센터일수록 선생님들의 빈자리가 자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센터는 막 급작스럽게 부를 때도 많고, 그래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오거나 아니면 픽스돼서 오거나 뭐 이런 잡을 캐주얼 릴리버 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릴리버 잡을 하다가 그 센터에서 퍼머넌트 풀타임 그 포지션이 생기면 이제 또 지원을 하고, 왜냐면 이제 내가 릴리버로 일하면서 나의 그런 어떤 일하는 실력을 검증을 충분히 받았으면 이제 보통 바로
계약을 하고 인터뷰 보고 계약을 하고 그렇게 퍼머넌트 잡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